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번화가 건물 앞 인도. 그곳에서 한 노인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무릎 앞에 놓인 낡은 구두통. 빗물이 튀어도 노인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안 치웠어? 건물에서 나온 젊은 남자가 노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건물 관리 직원이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구두소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남자를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대답은 안 하고 남자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쾅! 구두통이 발에 차였습니다. 구두약이 든 통이 인도 위로 구르고 솔과 천 조각들이 도로 위로 흩어졌습니다. 빗물과 섞인 구두약이 아스팔트 위로 번져나갔어요. 노인은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우산을 쓴 사람들. 그들은 잠깐 시선을 주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전히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이미지 망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빗물을 털지도 않고 도로 위로 굴러간 구두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젖은 천조각, 굴러간 구두약통, 도로 가장자리까지 밀려간 작은 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 오지 마세요. 다음엔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고 노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표정이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힘없는 노인으로 봤습니다. 길바닥에서 구두나 닦다가 쫓겨나는 가엾은 노인.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아무 말 없이 참고 넘긴 그 순간이 훗날 모든 것을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은 젖은 구두통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에 젖은 등, 낡은 신발, 천천히 멀어지는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본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건물 로비 안쪽에서는 방금 전 노인을 몰아낸 관리 직원이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드디어 쫓아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또 왔었어요? 네. 아침부터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하게 경고했으니까 이제 안 올 겁니다. 건물 앞에서 저러면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요. 세입자들도 불편해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큰일을 해결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건물과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도요. 노인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건물에서 점점 멀어졌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에 든 구두통에서는 아직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번화가 건물 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의 침묵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이 건물의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건물 앞 인도에는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구두약 자국, 젖은 바닥,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누구 하나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자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구두를 닦던 그 노인이 사라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노인이 다시 돌아올지, 그리고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라는 것. 비 오는 아침에 벌어진 작은 사건,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비를 맞으며 걸어간 그 노인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건물 앞 인도에는 더 이상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곧 그 일을 잊었어요. 출근길에 잠깐 스쳐 지나간 장면. 그저 그런 일상의 한 조각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건물 2층에서 오래된 약국을 운영하는 주인이 관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최 실장님. 관리 책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약국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건물 앞에 앉아 계시던 노인분, 어디 가셨어요?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분이요? 불법 노점이라서 정리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약국 주인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실장의 마음에 작은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에는 1층 구석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복도에서 실장을 붙잡았습니다. 실장님, 그 구두 닦으시던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관리상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그분 여기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죠.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그분이 그날 저녁 건물 지하 식당가에 모인 몇몇 세입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실장님 왜 그래? 뭐가요?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임대료 독촉도 심하고 원래 그랬어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때 약국 주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구두 닦으시던 그 노인 기억하세요? 아, 건물 앞에 맨날 앉아 계시던 분요? 네, 그분 말이에요. 세탁소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요. 갑자기 안 보이시길래 실장이 쫓아냈대요. 뭐, 왜요? 불법 노점이라고.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 예전에 이 건물 공사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 건물 처음 지을 때요.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약국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났어요. 현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감독 같은 사람이었나? 맞아요, 맞아. 나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세탁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구두를 닦고 계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식당 주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분,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무슨 사연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구두를 닦는 모습이 그냥 돈을 벌려는 것 같지 않았달까요? 사람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괜찮으실까요? 글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후로 건물 안에는 묘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관리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빌딩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구청 건축과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참석하시나요? 일부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건물주분도 오시겠네요? 실장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건물주는 바쁘셔서 제가 대리로 참석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실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앞 인도, 노인이 앉아있던 그 자리,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노인을 쫓아낸 건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불법 노점은 정리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자꾸만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두통이 발에 차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표정, 조용히 물건을 주워 담던 모습,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던 뒷모습. 실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세입자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분 혹시 건물주 아니었을까? 설마요. 건물주가 구두를 닦고 있었겠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불안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청에서 온 회의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승인 관련 회의. 건물 소유주 본인 참석 필수. 실장은 그 문구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인 참석 필수라고? 지금껏 자신이 대리로 모든 일을 처리해 왔는데 왜 갑자기 소유주 본인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지 이제 일주일. 건물 앞 인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건물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관리실장은 며칠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 본인 참석 필수. 그 문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그는 지난 몇 년간 건물주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서류로 처리됐고 중요한 결정은 전화나 이메일로 전달받았죠.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요즘은 건물주가 직접 나서지 않고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구청에서 본인 참석을 요구한 거예요. 실장은 건물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이메일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회의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리모델링 한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임대료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요.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오래된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상을 걱정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관리비 독촉이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약국 주인은 동료 세입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리모델링 건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세탁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에요. 여기서 30년을 했는데. 30년이요? 네.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할머니, 그때 일 기억하세요? 뭐요? 건물 공사할 때요. 누가 책임자였는지. 세탁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구두 닦으시던 그 노인분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맞다. 정말요? 그분이었어요. 현장 책임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맞아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분이 왜 구두를 닦고 계셨을까요? 그러게요.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노인이 이 건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사라진 지금 건물에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관리실장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건물 앞 인도가 보였어요. 노인이 앉아있던 그 자리,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인도만 보였습니다. 실장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요? 아니, 그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예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구청 회의실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 건축 관계자, 그리고 건물의 주요 세입자 몇 명. 실장도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계속 땀이 났습니다. 건물주가 안 오면 어떻게 설명하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5분 전,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실장님, 건물주분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오실 겁니다. 실장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낡은 외투는 아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구두를 닦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입자들도 노인을 알아봤어요. 저분이 구두 닦으시던. 노인은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노인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소유주란에 적힌 이름. 관리실장은 그 이름을 보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소유주는 구두를 닦던 그 노인이었던 거예요.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주가. 실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나타나서. 구청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리를 맡으신 분은? 노인이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관리만 위임했을 뿐입니다. 건물을 판 적은 없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세입자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약국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구두를?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가 구두를 닦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켜본다고요? 네. 이 건물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노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연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 노인은 다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몇 가지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의 침묵이 깨지고 숨겨졌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공사 현장 기록, 그리고 신문 기사 스크랩.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람들은 그 자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건물이 지어지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철골 구조물만 서 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 그리고 그 한가운데 헬멧을 쓴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어요. 세탁소 할머니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이분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구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노인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동료였습니다. 김주임이라고 불렀죠.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세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신문 기사였어요. 건축 현장 사고, 작업자 일명 사망.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김주임은 이 건물 공사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2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전장비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관리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사고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무슨 말씀을? 당시 부실장이었던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리 없을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사고 보고서가 조작됐습니다. 안전 장비 문제는 작업자 과실로 바뀌었죠. 실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지시를 따랐고 진실을 묻는 데 협조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약국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으신 거였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이 건물을 팔 수 없었습니다. 왜죠? 김주임의 목숨 위에 세워진 건물이니까요. 노인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책임자였습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못했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팔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요. 구청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까?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면 건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김주임이 떠올랐으니까요. 노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구두를, 네, 이 건물 앞에 앉아서 매일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건물에 누가 드나드는지, 세입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두 보고 계셨군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세탁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노인은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의 몸이 굳어졌어요. 관리비가 제때 쓰이지 않았고 세입자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노인은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세입자들을 내보내려 하고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리려는 시도도 있었죠. 그건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노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건물주인 저를 위해서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3년간의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허위로 청구된 수리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들. 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모두 당신이 처리한 것들입니다. 실장은 이제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구청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약국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주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겠죠.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실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관리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실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난 지금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구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부터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노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건물 앞 인도가 보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오래 앉아있던 그 자리,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 건물을 지켜야 할까요? 노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것. 이제는 책임을 지는 방식을 바꿀 때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건물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입자들은 이제 노인을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그저 구두 닦는 노인이 아니라 이 건물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책임져 온 사람으로요. 노인은 다시 건물 앞 인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구두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숨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저분이 진짜 건물주였다면서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왜 또 구두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달랐어요. 약국 주인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이렇게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당분간은요. 왜죠? 이제 관리도 직접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가 편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건물이 잘 보이거든요. 약국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세입자들은 하나둘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세탁소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받으세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차를 놓고 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점심때마다 도시락을 가져왔죠.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이거 드세요.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이렇게 많을 리가. 아휴, 됐고요. 그냥 드세요.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건물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인은 관리 방식을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먼저 임대료부터 정리했습니다. 부당하게 올라간 관리비는 원래대로 돌렸고 오래된 세입자들에게는 오히려 할인을 해줬죠. 이건 너무 큰데요. 약국 주인이 통지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당신은 30년 가까이 여기 계셨잖아요. 그 정도 혜택은 받아야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결정한 겁니다. 노인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건물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보수 공사들, 엘리베이터 점검, 화장실 누수, 복도 조명, 하나씩 손을 봤습니다. 세입자들은 놀라워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건물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처럼 숨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입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노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인이 구두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건물 관리 직원. 예전에 노인의 구두통을 걷어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당신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함부로 괜찮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지시를 따른 것뿐이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장이 시킨 일이었을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 아직 이 건물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일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혼자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죠. 옥상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 차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김주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인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이 꿈꿨던 건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죠. 1층 로비를 지날 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준공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노인과 웃고 있는 김주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유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이제 제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작게 속삭이고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노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함께였고 그들의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다시 그 인도에 앉을 것입니다. 구두를 닦으며 사람들을 지켜볼 것이고 건물을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건물 앞 인도에는 여전히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맑은 날도 구두를 닦는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이제 아무도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볍게 목례를 했고 세입자들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당신도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노인 앞에 멈춰 섰어요. 저기, 구두 좀 닦아주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물론입니다. 여성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는 동안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여기 건물 주시라면서요? 네. 그런데 왜 구두를 닦으세요? 노인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좋아서요. 그게 무슨, 여기 앉아 있으면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노인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웃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이 건물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행복하신가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합니다. 구두를 다 닦고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너무 싸네요. 여성은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죠. 퇴근하는 세입자들이 노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먼저 갑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약국 주인이 마지막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도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봅시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구두통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15년 전 자신과 동료가 함께 지었던 그 건물. 이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었어요. 김 주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건물. 이제 제대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노인은 구두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다시 이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구두를 닦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건물을 지켜갈 것입니다. 더 이상 길바닥의 약자가 아니라 이 건물을 가장 오래 책임져 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노인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